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두 번째,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에 연결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의 연계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통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라는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여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적인 집단.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어렵네요. 네, 이거를 실천적인 의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것. 공동육아 같은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즉, 마을 주민들이 모두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이 또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커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천적인 의미를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벨기에에서 2030년 미래 학교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의 미래 학교란 학습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공원은 전통적인 공간 개념 없이 지역사회와 통합되는 학교입니다. 또 학습 마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어떠세요? 학습 공원, 학습 마을. 학습 마을은 특히나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 하고요. 밑에 부분도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런 미래 학교는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로부터 배우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얘기했던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커가는 거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학년제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무학년제일 뿐만 아니라 교사는 역할이 달라지고 또 팀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교육 공동체와 이 여러 나라들의 미래 학교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과 학교는 결합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요. 또 학교는 지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학교만이 모든 교육을 담당했다면은 이제는 지역사회와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학교 교사분들이 학교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은 이제는 지역으로 나와서 마을 주민들과 보다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마을교육 공동체의 실천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것. 두 번째,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세 번째,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키우는 것. 네 번째, 마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닌 것은 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쉬웠죠? 네 번째입니다. 마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지역사의 결합을 통해서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을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을 교육 공동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꿈의 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꿈의 학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꿈의 학교가 있고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내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의 공공성을 갖고
학생의 꿈을 돕는 다 함께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재미나겠죠. 학교와 이 지역이 연결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몽실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몽은 꿈몽이고요. 네, 실은 어떤 실현되다, 즉 꿈이 실현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의정부에 있는 교육청이 공간이 비게 되자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마을 자치 배움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몽실학교가 다른 지역에서 우수 사례로 꼽혀서 여러 지역들의 이런 비슷한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자치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공릉에 있는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청소년 문화정보센터하고는 다르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이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유스 카페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 뭐 학생들도 오고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카페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또 사업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이 연계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내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조연초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방과 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입니다. 우리 경력보유 여성들이 굉장히 재능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필라테스, 한지공예, 그리고 영상 중계 촬영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오히려 도시에서도 접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 외곽 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 중에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호를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지 공예 체험 교실, 또 조합원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랑방, 영화 감상, 또 저녁 함께 먹기 등을 하면서 마을과 이 학교가 어울리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강원도의 소양고등학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농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재배한 숙성 토마토를 인근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때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재배한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경험을 가지니까 훨씬 더 즐거워하고요. 또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지역의 주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학교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 있는 학생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는 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서 아로니아 잼, 들기름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역의 프리마켓에 나가 판매하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배한 것을 가공하여 판매하니까는 실습 시간에도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지역에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사회가 이 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 공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의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 학교협동조합은 영상 촬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 사업도 하지만은 부가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를 하거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들이 가서 직접 중계를 하는 활동을 합니다.
만약 지역사회가 이 친구들한테 문호를 개봉하지 않았다면은 본인들이 또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었겠죠. 또 공공기관에서도 바깥에다가 외주를 주는 것보다 이런 학생들한테 한 번이라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의 만덕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점 사업을 하고 나서 또 남는 수익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쓰고 있는데요. 만덕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빵과 음료를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덕이동 주민센터에 기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잘한다, 경영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한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 통로가 학교협동조합이 돼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실천적인 의미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예인데요. 학교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는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너무 쉬웠죠. 네, 틀립니다. 우리 부산의 만덕고등학교 예를 보듯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단 만덕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들이 본인의 수익금을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국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사례로 말레이시아하고 영국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레이시아는 참 많은 곳에서 이 학교협동조합 탐방을 가는 곳입니다. 저도 2014년에 가봤었는데요. 여기는 단순히 매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학교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수학여행을 학교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부산에 이제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지 않아. 또 부산이 뭐가 유명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부산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에다가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갈 테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좀 짜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네 집에서 좀 잘 수 있겠니?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무슨 이득이 있냐? 네, 맞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또 서울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으로 놀러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면 좋은지, 그리고 또 숙소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산에 있는 학교협동조합과 서울에 있는 학교협동조합들이 서로 교환 여행을 하게 될 때 내 지역에서는 뭐가 유명한지, 또 이 친구들한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책자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는 이러하니 너네들이 조금 잘 모르겠다면은 이거를 공부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본인한테 보다 명확하게 다가오고 기억이 훨씬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영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영국의 골봉고등학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한 프로젝트를 학교협동조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이 뭐냐? 저 사진은 이 골봉고등학교에서 버려져 있는 이 운동장을 저렇게 습지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떤 구상도를 그린 다음에요. 조금씩 매년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015년에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좀 황량했었는데 제가 2019년에 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 정도로 이 습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운동장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있고 또 그런 부분이죠. 자,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건축사, 건설회사, 또 목공을 잘하는 분들이 이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도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결합돼서 국외에서는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도 예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GSD 같은 경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열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시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이용한다면은 7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 와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국외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나라의 학교협동조합도 보다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계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의 연계 지점 어떻게 하냐? 마을이 중심이 된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마을 경제 공동체를 사회적 경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방식으로 교육활동하는 것을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도시재생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 여기는 마을 개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말이 길고 그래서 마을 재생 내지는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하는 정치 활동은 주민 자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 교육 활동, 새로운 개발, 정치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는 당연하게도 사회적 경제 또 마을 도시 재생, 주민 자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여러 사례들을 봤듯이 지역사회와 학교협동조합은 여러 각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다 지역사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학교협동조합이 하나의 문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마을 주민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학교협동조합이 활동이 더 풍부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벨기에의 미래학교 모습의 마지막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학교 내에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작은 학교가 또 생긴다고 하고요. 이 작은 학교 내에 소규모 학습 공동체인 학습 가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끝에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학교의 운영 방식은 매우 민주적이면서 협동조합과 흡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수평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 학교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열린 마을교육공동체랑도 연결되고 미래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쉬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학교의 운영 방식은 매우 민주적이며 뭐와 흡사할 것이다 라고 벨기에 미래 학교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 네, 굉장히 쉬웠죠? 자, 여러분, 협동조합은 미래 학교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커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한 사례로서 경기도 꿈의 학교, 또 몽실학교, 공릉의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들었습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 연결된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협동조합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는 학교협동조합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영국의 예를 또 들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협동조합의 연계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열려 있고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는 마을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